자, 이번 시간은 계속해서 취소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추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무효행위도 추인을 한다라고 했으면 무효행위 추인은요. 유효로 새롭게 유효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였잖아요. 추인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데 그 추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올 때마다 의미를 아주 조금씩 달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맥에서는 추후의 법률 효과를 승인해서 유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효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지만 취소하지 않고 유효로 확정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유효인 법률 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 표시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될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추인하겠다. 그럼 추인하겠다는 얘기는 현재 이 법률 행위를 유효로 확정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소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결국은 유효로 확정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추인의 의사표시인 거죠. 이 추인도 무효조하고 똑같이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하지 않겠다, 즉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추인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따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겠죠. 추인권자는 취소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추인을 할 때는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는 거야. 그리고 추인했을 때 취소권이 포기가 된다. 그러면 취소권자가 추인권자니까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한자라고 했잖아요.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아니면 임의 대리인. 그래서 이건 한 대승시할 때 대였죠. 대. 그 다음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이 자들이 취소권자니까 제한능력자 당연히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추인을 하거나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고 나면 추인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도 추인할 수 있는데 다만 법정 대리인은 또 제한이 있죠. 법정 대리인하고 최근에 또 뭐 후견인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 후견인 얘들도 다 법정 대리인 될 수 있는 애들인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인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원인이 소멸되고 났다. 그럼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고 났다. 그러면 법정 대리권, 후견권도 소멸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을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임의 대리인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괄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고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쪽에서는 이쪽을 좀 봐야 되고 뭐 임의 대리 쪽을 좀 봐야 되겠지만 여기는 요거 두 개가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추인 방법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추인의 방법 이것도 분류식행이에요. 그러면 추인의 상대방은 뭐가 되느냐?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이 될 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죠. 추인의 방법 분류식행이니까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요거는 우습지도 않게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할 것을 요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한국 사람 성격들은 명시적으로 아싸라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쌈박하게 하는 거. 그런데 분류식행이기 때문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이걸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럼 상대방은 그럼 추인이라고 하는 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죠. 그럼 첫사람이죠. 직접 상대방이고요. 추인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조금 아까 지운 도표가 뭡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해졌다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추인이라고 하는 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취소권의 포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돼요. 근데 이 추인은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의 원인도 안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취소의 원인이 없으니까 이거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로 확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고, 추인은 또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추인도 있어요. 이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취급해 버리겠다.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마치 취소권을 포기할 것 같은 행동, 즉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법률 규정으로 확 추인으로 취급해 버리겠다는 거죠.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이것도 추인이다 보니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이걸 추인으로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채권 채무를 스스로 이행을 했다. 그럼 밑에서 잠깐 보시면요. 갑하고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할게요. 갑은 이걸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주기로 했대요. 을은요. 이렇게 생긴 걸 주기로 하고 이렇게 생긴 걸 주기로 교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교환계약 체결할 때 을이 갑에게 사기를 좀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를 쳤어요. 그럼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사기 당한 자는 갑이잖아요. 갑이니까 갑이 취소권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갑이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행기에 스스로 가져와서 야 빨리 이행하자라고 이행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법정 추인이다. 왜 이행을 했을까? 그렇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전달이 된 겁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법률 규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야, 갑 이거 받아라 라고 해서 이행을 하니까 또 이행을 슬그머니 받았답니다. 이것도 법정 추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법정 추인 사유는 6개예요. 그래서 이행시와 이청시, 이거는 이행의 청구 얘기하는 겁니다. 이행시와 이청시는 한 분은 담양에 사시고 한 분은 강경에 사신다. 이래서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그냥 이렇게 조금 이행시와 이청시는 형제간인데 한 분은 담양 사시고 한 분은 강경 사신다.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번 묶어놓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면 만자 같이 느껴지죠. 요거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인 거죠. 이행 청구를 받았다든지 양도를 했다.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 이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법정 추인이지만 받은 경우에도 법정 추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이행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행기에 갑이 을한테 야 빨리 받아가라 그러고 스스로 이행을 했다.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한 것으로 보는 거죠. 스스로 와서 야 사기꾼 너 왜 자꾸 사기를 쳐 임마. 아유 내가 이게 사기당한 거 생각하면 빨리 받아가. 그 이야기는 뭐죠? 나 취소 안 할래 그 얘기잖아요. 아니 반대로도 을이 와가지고 야 이 물건 받지? 라고 얘기했더니 갑이 아니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또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전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행의 청구를 한번 보시죠. 이행의 청구는요. 요 이행기에 요 날 가갖고 사기당한 갑이 을한테 야 사기꾼 너 뭐해? 이게 사기다 칠 줄 알았더니 왜 이행 안 해?
사기쳤으면 이행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행 청구를 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했잖아요. 이건 취소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기꾼이 반대로 사기꾼이 가서 야, 갑, 너 오늘 계약했으면 오늘 이행해야지. 빨리 이행해줘. 라고 했답니다. 그럼 갑은 지금 꽁하고 기다렸겠죠. 이 녀석이 나를 상대로 사기를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방 날려야지. 얘가 이행 청구 기습적으로 하면 무조건 이행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여기 두 개,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혹시 둘 다 이행이 다 됐네요. 이행이 다 됐으면 갑은 을로부터 요거 임야나 이런 건물을 지금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을 테고요. 좀 건물의 모양이 그러네요. 을은요, 요 토지하고 이런 건물을 받아서 가지고 있겠네요. 취소권자는 갑인데 취소권자가 이것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이거 중에 일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그러니까 팔아먹었다도 될 수 있는 거고 여기다가 저 뭐 지상권이나 아니면 뭐죠? 예, 전 임차권 같은 거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지정해 줬다. 뭐 설정해 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했다든지 아니면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을 설정해 줬다. 일부만 양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이때는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사기친 놈은 이거 받자마자 빨리 양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망가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지만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잡아야 되고 취소권자가 요거 두 개가 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나오면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답의 70%는 이행의 청구니까 이거 고르고 이게 절대 답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게 20%거든요. 나머지는 이게 10%인 거예요. 그럼 10%가 나오면 뭐냐.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되는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사례가 나오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행을 했다. 이거는 법정 추인이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일주일 이내에 이행을 했다. 이거는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을 했지만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도 예외가 있어요. 뭐가 예외가 있냐면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의 보류가 있었으면 법정 추인이 이의 보류가 있었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의 보류, 이의 유보는 뭐냐? 을이 가져와 갖고 야 빨리 받아라 라고 이행을 해주니까 갑이 이행을 받았다. 그럼 법정 추인인데 갑이 이행 안 받고 너 사기꾼 네 거 나 안 받아 라고 했더니 을이 통사정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길래 동네 창피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건 법정 추인인데 혹시 받으면서 야 내가 지금 동네 창피해서 이거 받는 거지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야. 내일 니네 회사에 가서 내가 반드시 명시적으로 취소할 테니까 기다려. 일단 놓고 가. 그랬단 얘기죠. 그럼 받으면서 이의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법정 추인이고요. 또 하나는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해버립니다. 둘 중에 하나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죠. 갑이 11살인 상태에서 법률행위를 했답니다. 을에게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갑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11살짜리가 19살이 되는 날이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19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날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인데 그때부터 3년이니까 22세가 될 테고 법률행위 한 날은 11살에 했으니까 11살 플러스 그때부터 10년이다. 그러니까 10 그럼 21세가 되겠죠. 그럼 21세 그래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게 먼저 도래해서 21살이 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17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살이었으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은 여전히 19살이죠. 여기서부터 3년 그러면 22세고요. 범죄행위의 한 날은 17세부터 몇 년일까요? 10년 그럼 27세가 되겠죠. 그러면 추인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년 이 날이 먼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을 행사해야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권 행사하고 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요거 추사만십이 가끔 가다가 여기다가 줄어나고서 취사만십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79페이지에 보면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 내용은 이제 칠판에다가 우리 내용을 띄우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한 군데 적어 놓으시고요. 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항상. 예, 그래서 책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몇 개 이렇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자, 우리 179페이지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는 140조에 규정한 자, 여기 취소권자라고 했잖아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취소권자입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전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을 한다는 얘기는 취소의 상대방은 아니,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고 추인 방법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추인이라고 하면 바로 결론으로 가면 취소권의 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80페이지 가면요. 추인의 요건입니다. 추인의 요건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 후견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추인권자는 누구냐? 취소권자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밑에요.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서 추인할 수 있겠지만 또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의 종료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이건 위험하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와가지고 법정 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종료를 묻지 않고 그러면 종료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고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종료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내용 자체를 어떤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다. 종료되기 전이지만 취소할 수 있다. 종료되기 전이라도 거기서 전이라도라고 하는 말은 전이지만 그런 뜻이거든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의미를 좀 잘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줄 알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법정 추인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법률행위 상대방, 그러니까 누구? 취소의 상대방에게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권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완전히 유효니까 다른 말로 뭐죠?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취소권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 모두 다 행사해야 되는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추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인의 추인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추인하면 다른 취소권자의 취소권도 소멸한다. 자, 이거는 좀 부연 설명해야 될 게 이거예요. 취소권자가 A, B, C 세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갑이죠.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취소해야만 취소가 된다고 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갑이 취소권을 포기했다. 그럼 추인했다는 얘기죠. 갑이 추인을 했으면 B하고 C가 열심히 취소를 해도 이거 절대 취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추인하게 되면 그럼 취소권을 포기하게 되면 얘네들은 열심히 취소해도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얘들의 취소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 있어요. 법정 추인. 다음에 6가지 사유다라고 해서 제가 중요한 내용이 이거란 얘기예요. 이행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 여기서 전부나 또는 일부의 양도다라고 한다면 전부 양도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일부 양도는 뭡니까? 이거는 뭐 전세권 등을 설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물을 뭐 인도했다. 그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게 일부 양도죠. 일부 양도. 아니면 토지를 분할해서 이 토지를 분할해서 이쪽만 양도했다. 이것도 일부 양도가 될 수 있죠. 요거 두 개에서 답을 찾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왜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거 담보 제공이죠. 질권 설정해 줬다. 이거 담보 제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정 추인 요거 두 개에 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 두 개요. 또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으니까 이의 보류가 없을 때만 법정 추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 항상 여태까지 나오면 거의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간혹가다 나오기는 하죠. 나머지는 낼 게 없어요. 나머지를 답으로 넣으려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그거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기 전에 스스로 이행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정 추인의 요건 원인이 종료돼야 된다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추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취소권의 존재도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하겠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추인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행 청구야.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만 얘기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 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경계라고 하는 건 기존의 채권 채무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를 만들어내는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알 필요 없고요. 담보 제공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저당권 취소권자가 스스로 내가 너한테 줄 거 오늘 못 주니까 일단 다른 물건으로 담보 제공할게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았다든지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또 많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계속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법정 추인에 해당하는데 취소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장래 채권 예를 들어서 취소 후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해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취소하고 나면은 손해배상 채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의미가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시자고요.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다라고 밑에 하나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응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전부 부당이득 반환 채권으로 시험에 나왔다. 요거 하고요. 강제집행 그다음에 이의 유보가 없어야 된다. 이의 보류, 이의 유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의 유보, 이의 보류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해야 되죠? 보류라고 해주는 게 정확하겠지만 유보하고 같은 말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맨 밑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법정 추인의 효력 이것도 완전히 유효로 보는 뭐죠? 추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소멸이다.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날이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고 이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다라고 해서 두 기간 가운데 어느 것이든지 먼저 도래한 때 만료한 때 취소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그러니까 앞에 법정 추인에서도 취소권 후에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채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판례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판례는 취소권 행사 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한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취소권 행사 기간과 똑같이 진행한다는 얘기고 판례는 취소권 행사 후에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런 학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본 걸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취소권 행사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례 내용은 지금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 취소를 다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법률행위 부관에 관해서 계속해서 우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